자, 책을 120페이지 펴보세요. 과세를 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는 이미 정해져 있죠. 그게 매년 6월 1일이고 과세관청이 세금을 계산해 우리한테 세금 내라고 고의서 발부합니다. 그 납기가 토지는 무조건 9월이에요. 9월 16일부터 9월 30일인데 여기에는 예외가 없어요. 무조건 9월 달이고 니은 건축물도 예외가 없습니다. 무조건 7월 16일부터 7월 30일. 그런데 디귿 주택은 원칙은 나원세액을 2분의 1로 나눠요. 근데 주의사항 여기서 2분의 1로 나눈다는 것은 우리가 바로 뒤에 배우는 분납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분납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말이라는 거. 2분의 1로 나눠서 한 번은 7월 달에 고지서를 보내고 나머지 2분의 1은 9월 달인데 다만 해당 연도의 부가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하나입니다. 그럼 20만 원 이하가 아니면 무조건 나누셔야 돼요. 그럼 이하는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는데 그걸 몇 월 달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고요? 7월 16일부터 7월 30일. 그 다음에 선박하고 항공기는 무조건 7월 달. 그리고 3번 조세, 포탈, 우려 등이 있으면 과세관청은 아무 때나 세금을 개입해서 세금을 부과할 수가 있다. 그다음 밑에 박스 보시면 부동산은 당연히 지방세는 부동산 소재지고 자 국세는 납세지가 원칙은 어디로 갑니까? 주소지. 자 오른쪽 페이지 이렇게 과세관청이 세금 계산하는 것을 지방세에서 보통 징수 그러면 고지서를 납기 개시 늦어도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5일 전까지라면 꼭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우리 건축물은 납기가 7월 달이죠.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인데 납기 개시일이니까 요 시작하는 날짜를 말합니다. 시작하는 날짜 과세관청은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납세무자한테 고지서를 발부를 해줘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소액은 징수를 하지 않는데 그게 세액이 얼마 미만이며 2,000원 미만. 주의사항 2,000원 미만을 2,000원 이하로 바꾸면 틀려요. 그러니까 안일 미자니까 2,000원 정확히 징수합니다. 미만이라는 거 이건 말장난 칩니다. 이하가 아니고 미만.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소액 징수 면제 옆에다가 두 개를 더 적을게요. 두 개를. 자 바로 적으십시오.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 자원 시설세라 적으시고요. 얘들도 소액 징수 면제 똑같아요. 2,000원 미만이면 요 관련 세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방 소득세 똑같아요. 그러니까 재산세라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 자원시설세라 지방소득세는 모두 소액 징수 면제 제도가 법조문에 있습니다. 세액이 얼마 미만이며 2,000원 미만이며 징수한다, 징수하지 않는다, 징수하지 않는다. 그 다음 3번 납세지는 당연히 부동산 소재지고요. 부가세가 납부세액의 100분의 20 어떤 부가세가 따라붙어요? 지방교육세. 그런데 그 납부세액에 재산세 도시지역부는 뭐 한다고요? 지배한다. 자, 유예기육 중요합니다. 잠깐 보시면요. 우리가 총론 첫 번째 주에 할 때 만약에 재산세 세금 계산한 게 800만 원이고요. 도시지역에 있는 부동산은 재산세 도시지역분이라는 세금을 별도로 내야 되거든요. 얘도 재산세에 포함되는 세금입니다. 이걸 만약에 400만 원으로 가정을 했을 때 재산세 물납은 납부세액이 1천만 원 초과해야 되죠. 그때 1천만 원 초과를 판정할 때 재산세 800하고 도시지역분 400을 합치는 거예요.
합쳐서 물납을 판단한다고요. 그러면 물납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겁니다. 1,200만 원으로 판단되니까. 여기까지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우리 재산세는 20% 지방교육세란 부가세가 따라 들어가는데, 이 지방교육세는요, 이 800만 원에 대해서만 20% 지방교육세가 붙어요. 그럼 160만 원. 그러면 요 도시지역분에는 지방교육세 부가세가 붙는다, 붙지 않는다?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납하고 분납을 판정할 때는 도시지역분이 포함되지만 부가세를 계산할 때는 도시지역분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유가 있어요. 지방교육세 목적이 처음부터 걷어서 지방교육시설 기반 확충에 사용하겠다는 게 법적 목적인데, 도시지역에 있는 부동산에 지방교육세를 걷는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죠. 그래서 이 도시지역에 있는 도시지역분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세 부가세를 붙인다, 붙이지 않는다, 붙이지 않는다. 중요합니다. 우리 시험에서. 요거 강의했나요? 제가 오늘 처음 하나요? 처음 하나요? 이해는 갔죠? 다시 한번. 뭐를 판정할 때는 물납. 이 두 개 금액을 합쳐요. 그러니까 얘도 물납이 된단 말이에요. 분납이 돼. 그런데 지방교육세는 어디만 붙인다? 재산세. 그럼 도시지역분에는 지방교육세를 붙이지 않는다. 요거 하나 필기하십시오. 아유, 참 설명도 잘해. 얼굴도 잘생겨. 왜 갑자기 그래요? 근데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하고 다음 주랑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속세 강의를 하는데, 5월달, 6월달 속세 강의는 아주 쉬운 것은 제가 건너뛸 겁니다. 워낙 1, 2월달, 3, 4월달에 속세 강의를 한 4주 정도 시간 투자를 했기 때문에 딱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좀 혼자 보기가 힘들다는 파트 위주로, 어려운 파트 위주로만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5월달하고 6월달에 세법 강의를 처음 듣는 분들은 3, 4월 강의에서 속세 파트를 한번 들어갖고 오세요. 안 들어갖고 오시면은 다음 주랑 다다음 주는 좀 힘들 거예요. 워낙 어려운 파트가 들어가니까. 계산 문제 이번엔 다 다뤄야 돼요. 부처가 프린트도 나갈 것이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2주 동안 그냥 죽는다 생각하시고 학원 오셔야 돼요. 그걸 한 단계는 넘어가셔야지 점수가 좀 나와요. 이번 달 우리 목표가 이제는 2주 동안은 소득세 계산 문제를 다 풀 수 있을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셔야 돼요. 계산 문제가 한 문제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그 파트가 5파트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어디를 낼지는 모르는데, 작년에 부담부징을 냈는데 이걸 왜 공부하셔야 되냐면은, 이쪽을 공부를 안 하면 계산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계산 문제로 내는 게 아니고 그걸 이론으로 내거든요. 이론으로 내는 해도 못 맞추는 거야. 그거 맞춰야 되니까. 그러니까 부분은 어려운데 한 번만 공부해 두시면은 그 이론으로 냈을 때는 쉽게 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목적이니까 좀 긴장하고 오셔야 돼요. 막 겸용주택 판단하는 거, 2월가세 부인규죠, 고가양수 저가양도 환산하는 거, 뭐 고가주택 양도차익 장기부 다음 주에 다 배웁니다. 2주 걸쳐서. 너무 겁을 주나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나 다음 주에 한 2시간에서 한 3시간 정도가 이제 어려운 거 들어갈 텐데, 딱 제가 그거 이제 진행을 하기 전에 말씀드릴 거예요. 스트레스는 받지 말자. 워낙 어려운 파트니까. 우리가 뭐 만점 받아야 합격하는 시험 아니잖아요. 그래서 느낌이 오시면 공부를 하시고, 느낌이 안 오시면은 계산 문제는 풀려고 하지 마시고 그 과정에서 설명한 이론은 좀 공부를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선별적으로 하셔야 돼요. 제가 한 10년 전에 이론 학원에 있었어요. 참 지금 생각하면 나도 왜 그런지 이해가 안 가는데, 그 수강생 분들이 대표자 몇 분이 합의를 해갖고 저한테 오신 거야. 어떻게 오셨냐면, 외곽 학원인데 세법을 자기들이 공부할 시간이 많이 안 되니까 쉬운 것만 강의를 해달래.
그러니까 자기들은 어려운 것을 우리를 합의를 했으니까 아예 안 풀겠대. 그러니까 진짜 그 학원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러세요. 내가 뭐 그걸 난 반대할 이유는 없잖아. 근데 난 분명히 얘기했거든. 쉬운 것만 해드릴 수는 있는데 그걸 반복해서 어려운 거 다 빼버리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그런데 아마 강의 듣기는 좋으실 텐데 실제 시험은 세법을 좀 낭패를 볼 가능성이 많은데 그래도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시겠대. 그래도 내가 막 어려운 거를 하면 어떻게 할 거 그랬더니 그럼 자기들은 강의를 안 듣겠대. 그럼 강사가 그러면 안 되잖아. 그리고 내가 쉬운 것만 계속 해드리면서 얘기를 했어요. 올해 세법이 좀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된다. 근데 그 해에 그 학원 다 떨어졌잖아. 그 해에 세법을 어렵게 냈거든. 어쩔 수 없지. 근데 그 다음부터 미리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 거 이제. 근데 그때 실수를 했죠. 그러더라도 어려운 걸 했어야 되는데 그때 저도 어릴 때 이거 좀 하셔야 돼. 자, 됐고. 자, 121페이지. 그럼 제가 지금 한 말 농담이게요, 진담이게요? 진담이에요. 진담. 자, 동그라미 5번. 세부담 상한. 아니 선생님들이 원하면 강사가 못 해줘? 강사도 되게 편하죠. 쉬운 것만 하면 얼마나 편해. 막 여러분들 인상 안 쓰는데. 자, 잠깐 보시면 작년에 낸 세금이 100만 원이에요. 근데 동일한 부동산인데 올해 정상적으로 세금을 계산했더니 240만 원 나오네요. 그럼 같은 부동산에 대해서 너무 세금이 급격하게 증가하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작년에 낸 세금에 일반적으로 100분의 150을 곱하세요. 150% 그러면은 150만 원. 요 금액을 갖다 놓고 과세관청이 계산한 게 150만 원을 초과했죠. 초과되는 것은 우리한테 고지를 못해요. 그럼 우리한테 얼마만 고지한다? 150. 만약에 과세관청이 세금 계산한 게 120만 원이면 그때는 120만 원을 그대로 고지하는 것이고 150만 원을 초과한다면 초과되는 것은 고지할 수가 없다. 이것을 세금을 부담하되 150%는 상한선을 둬서 요 상한선을 넘어가지 않은 것은 그대로 고지를 하고 넘어가는 것은 요 상한까지만 고지를 한다. 그러면은 우리 납세의무자 입장에서 본다면 이 세부담 상한 비율은 높은 것보다는 낮아질수록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책을 보시면요. 동그라미 5번. 기억. 토지 건축물은 가격을 상관 안 하고 세부담 상한은 모두 100분의 150인데 기억하셔야 돼요. 주택은 서민분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는 100분의 105,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100분의 110이고 6억 원이 초과되더라도 세부담 상한은 13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재산세에서 주택을 물어봤을 때는 세부담 상한이 150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요 룰을 좀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잠깐 어디를 가보시냐면요. 잠깐만요. 예, 137페이지. 잠깐만 갔다 올게요. 137페이지. 상단에 이미 풀어봤어요. 상단에 가시면 7번 문제 보이세요? 7번 문제 문제만 잠깐 보시면 거주자 갑은 A 주택을 3년간 소유하고 있죠. 그럼 물어보는 부동산이 지금 주택이에요? 동의하시죠? 거기 4번 질문을 보시면 4번 재산세 산출세액은 지방세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O예요, X? X죠. 물어보는 물건이 주택이죠. 그리고 분명히 재산세 세부담 상한 물어봤죠. 주택은 150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130이 최대로 걸리는 것이지. 이 지문이 우리 시험 답이었다고요. 그러면 어려운 지문이에요? 주는 지문이에요? 주는 지문인데 그때 다 틀렸어요. 이거. 이유는 왜 틀렸을까요? 정확히 암기를 못하니까. 됐습니까? 다시 원상 복귀하시고요. 121페이지. 자, 다음에 중간쯤에 보시면 물납 가능하고 분할 납부 가능한데 물납 얼마 초과고요? 1000만 원 초과.
그럼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1,000만 원 초과를 판정할 때는 재산세랑 도시지역분을 합쳐서 판정을 한다는 거. 그리고 관할 구역에 있는 부동산으로만 물납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세관청에 물납을 할게요 신청은 납부기한 며칠 전까지? 10일 전까지. 그럼 요 얘기요. 앞에 보시면요. 건축물은 마지막 납부기한이 7월 31일이죠. 그럼 마지막 며칠 전까지니까 10일 전까지니까 늦어도 언제까지? 7월 21일까지는 물납을 할게요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 3번을 보시면 물납을 받은 부동산이 과세관청이 봤을 때 관리 처분하기가 부적당하다고 판정한다면 허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납을 이제 거절을 하는데 불허가 통지를 받은 우리 납세무자가 관리 처분이 가능한 부동산으로 변경 신청할 수 있죠. 과세관청은 변경해서 허가해 줍니다. 그다음에 맨 밑에 보시면 물납 제공하는 부동산이 얼마짜리인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과세 기준을 시점에 뭐로 평가한다고요? 시가로 평가한다는 거. 자, 한 장 넘어가시고요. 자, 분할 납부 가능한데, 자, 분할 납부 역시나 얼마 초과입니까? 250. 그러면 요 250만 원 초과를 판정할 때도 재산세에다가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합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재산세가 200만 원이고 도시지역분이 60만 원이면 합쳐서 얼마? 260이니까 250만 원 초과로 판정되고, 일부 세액을 납부 기한이 지나서 몇 개월 이내? 2개월 이내인데 혹시 총론에서 배운 거 이거 기억나요? 재산세 요건 금액이 250이니까 분할 납부 두 개 구간을 정할 때 250만 원 곱하기 2를 하죠. 그럼 얼마 나온다? 500. 그러면은 자, 기억 보시면 납부할 세액이 500만 원 이하는 얼마를 초과하는 금액? 250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죠. 그럼 제가 총론할 때 요거 강의했죠. 만약에 재산세 고지서에 적혀있는 금액이 300이면은 250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으니까 얼마? 50. 그러면은 250은 정상적인 7월 31일까지 갖다 내시고, 분납 가능한 일부 세액인 50만 원은 요 납부 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몇 개월 이내? 2개월 이내. 그다음에 니은을 보시면은 납부할 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까지 가능하죠. 그럼 최대 2분의 1까지 가능한데 만약에 600만 원이면 그 세액은 600을 말합니다. 600만 원에 2분의 1이니까 얼마? 300. 그럼 이때는 300은 정상적인 날짜까지 갖다 내시고, 분납 가능한 일부 세액인 300만 원 그로부터 몇 개월 이내? 2개월 이내고, 우리는 과세관청에 나 분할 납부할게요 신청 들어가야 되죠. 얘는 언제까지요? 납부 기한까지니까 요거네요. 분납이라면 언제까지? 7월 30일까지. 이게 물납하고 차이 있죠. 물납은 과세관청이 부동산 등을 평가를 해야 되니까 10일 정도 시간을 달라는 것이고, 분할 납부는 마지막 날짜까지만 분납 신청 들어간 그 자리에서 바로 고지서를 2장으로 나눠서 발급을 다시 해준다는 거. 그 밑에 박스 암기하셔야 돼요. 거기 재산세는 지금 물납하고 분할 납부가 되는데 그 재산세 가로 열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근데 아까 부가세를 계산할 때는 분명히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제외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양쪽을 구분하시라고. 이거 둘 다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확인됐어요? 자, 오른쪽 페이지. 자, 32번 보실래요? 32번. 부가 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인데 1번 볼게요. 주택 물어봤죠? 그 다음에 얼마래요? 세금이 100만 원. 그럼 저를 볼게요. 저를 보시면 20만 원 이하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럼 얘는 무조건 2분의 1로 처음부터 나눠야 돼요. 한 번은 7월이고 한 번은 9월입니다. 그러면 100만 원인 경우라면 20만 원 이하가 아니니까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데 지금 1번 지문 보시면은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한꺼번에 부가징수한다. OX, X. 이게 우리 시험 답이었다고요.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주택은 항상 원칙은 2분의 1.
그런데 그게 20만 원 이하라고 시험에 줬을 때만 한꺼번에 부가징수 할 수 있다. 7월 달에. 지금 100만 원이니까 2분의 1로 무조건 나누셔야 돼요. 이게 우리 시험 답이었고요. 그다음 2번 질문을 보시면 두 번째 줄 고지선언 납기 개시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5번 질문 보시면 고지서 한 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얼마 미만? 2,000원 미만. 요 미만을 이하로 바꾸면 틀리다고. 얘는 말장난을 쳐요. 유일하게. 그 다음 33번 틀린 거 찾는 것인데 4번 보실래요? 주택분 재산세 물어봤죠? 주택 동그라미. 그 다음 20만 원 이하 동그라미. 그러면은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죠. 근데 9월 달이 왜 나와요? 몇 월 달이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넘어가시고요. 34번. 이게 작년 우리 시험 문제라고요? 얼마나 쉬운데요? 자, 옳은 거 찾는 것인데 1번 보시면 건축물 납기가 왜 9월 달입니까? 건축물은요. 7월 16일부터 7월 30일. 다 숫자예요, 지금. 2번. 드디어 나왔네요. 공보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죠. 우리 시험 범위 내에서 등록 면허세만 제가 공부를 원칙으로 하고 나머지는 항상 뭐를 원칙으로 합니까? 사실 그러면 얘는 공보상 등재 현황이 아니고 뭐로 바꿔야 돼요? 사실상 현황. 나오잖아요. 3번. 주택 물어봤고요. 관할 구역에 있는 주택 과세 표준을 합산해서 세율을 주고 한다. 뭔 뚱딴지예요? 주택별로 세율을 주고 하는 것이죠. 2개 이상 주택을 서로 합치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이죠. 세 번째 줄 물납 동그라미 하시고요. 물납 물어봤고요. 첫 번째 줄 얼마 초과해야 돼요? 1천만 원 초과인데 꼭 앞에 봐봐요. 요 1천만 원 초과를 판정할 때 납부세계는 뭐를 포함시킨다고요? 도시지역분을 포함해서 1천만 원 초과를 판정한다고요. 아까 부가세를 계산할 때는 제외하고 이걸 두 개를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올해 답이에요. 이거 나오면 난이도 상이에요. 다시 한번 물납하고 분납은 뭐를 포함시켜서 판단하고요? 도시지역분. 부가세를 계산할 때는 도시지역분을 제외한다. 둘 중에 하나가 올해 답입니다. 포함하느냐 제외시키느냐. 두 개 중에 하나가 답이 나오면 와서 맛있는 거 사주고 가실 거. 올 때 지갑 갖고 와요. 카드 넣어서. 어떤 분은 지갑은 갖고 오는데 카드를 빼고 왔다네. 야. 그렇다고 내가 낼 줄 알았죠? 그 다음에 1,000만 원 초과해야 되고 관할 구역에 있는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다. 맞죠? 정답은 4번이고. 자, 5번을 보시면 주택에 대한 과세 표준 물어봤죠? 그럼 시가 표준액은 맞는데 100분의 70이 아니죠. 주택은요. 100분의 60. 그러니까 숫자 기억 못하면 세법은 감당이 안 돼요. 이 문제처럼. 난이도는 다 쉬운 문제 지문인데 숫자가 내 머릿속에 기억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세법이 공부 투자 안 하면 미치죠. 자, 35번. 물납 물어봤고 틀린 것인데 5번 질문 보실래요? 5번. 물납 신청 후 불허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해당 시군구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아니죠. 변경 신청이 되죠. 물납 가능합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37번. 틀린 거 찾는 것인데 1번 보시면요. 재산세 납부세액이 5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전부 X, 전부를 분납하는 게 아니고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까지 일부 세액만 가능하죠. 50%만 분납 가능하죠. 요거 600이면 얼마? 300. 근데 얘는 지금 600을 분납할 수 있다는 말이 그게 아니고 300만 분납이 되는 것이죠. 확인됐어요? 그 다음에 39번 보실래요? 재산세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인데 거기 3번 2번 볼게요. 1천만 원 초과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러면 맨 끝에 보시면 물납 동그라미. 물납 가능한데 중간 보시면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X죠. 어디에 있는 것에 한다?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하네요. 그러니까 은평에 내가 물납을 할 때는
은평구 내에 있는 부동산으로만 은평구청에 물납이 되고 옆에 서대문구에 있는 부동산으로 은평구청에 물납할 수가 없어요. 왜? 은평구청 지자체 세무공무원은요 서대문을 관할 못합니다. 이게 구가 다르기 때문에. 다만 왕래는 돼요. 이건 가능해요. 은평구에 있는 지방직 세무공무원하고 서대문구에 있는 지방직 세무공무원이 얘는 은평으로 가고 싶고 얘는 서대문구가 있어. 그게 맞죠? 그럼 1대1 교환은 돼요. 지방끼리도 1대1 교환이 되고. 예를 들어서 경상도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서울로 이사 오게 된 거야. 근데 이 사람은 갑자기 경상도로 가. 그러면은 그게 맞으면은 2개 맞교환을 해줘요. 직급이 비슷하면은. 이렇게. 제가 잘 알죠, 그거는. 됐고. 자, 넘어가시고요. 넘어갔어요. 자, 126페이지 41번. 다시 풀어보세요. 예, 풀어봤지만 41번. 암산으로 풀면 돼요. 자, 물어보는 물건이 토지, 건축물이에요, 주택이에요? 주택. 그럼 가격에 따라서 세부담상은 달라지죠. 얼마짜리예요? 6억. 그럼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구간에 들어가죠. 그럼 세부담상한은 100분의 110. 작년에 낸 세금이 얼마예요? 50만 원. 올해 과세관청이 세금 계산한 것은 124만 원. 너무 많죠. 그러면 50만 원 곱하기 100분의 110을 하니까 얼마 나와요? 55만 원. 그러면은 124만 원이 55만 원 초과됐죠. 얼마까지만 고지한다고요? 55만 원. 답은 몇 번? 2번. 이거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됐고 이제 한 장 넘어가시면요. 130페이지 표 두시고요. 130페이지 표 두시고, 자, 요거 익힘장. 그러니까 소득세 익힘장은 전부 다 다음 주에 채워드리는데 기본적인 것은 제가 내용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익힘장만 채워드리지. 자, 익힘장을 어딜 피시냐면은 16페이지 상단에 11번 과세 기준일은요 매년 6월 1일. 이걸 우리가 작년에 7월 1일로 바꾸잖아요. 그 쉬운 걸 바꾸잖아요 지금. 그다음 납기가 1번 토지는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여기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2번 건축물은요 7월 16일부터 7월 31일. 3번 주택은 세개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고 나머지 2분의 1은요 9월 16일부터 9월 31일. 9월 30일 참 9월 30일. 다만 얼마 이하면요 20만 원 이하.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죠. 7월 16일부터 7월 31일. 자, 4번 선박항공기는 무조건 몇 월 달이에요? 7월 달. 그다음 13번 보통징수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모든 세금은 수시로 부가징수할 수 있음. 소액징수 면적 세액이 2,000원 미만. 미만자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 이하로 바꾸면 틀려요. 그러니까 정확히 2,000원이면 징수합니다. 이하는 앞에 숫자가 포함되니까. 납세지는 어디로 가셔야 돼요? 부동산 소재지. 토지는 토지 소재지, 건물은 건물 소재지, 주택은 주택 소재지. 자, 부가세, 납부세. 근데 가로가 중요해요. 도시지역번은 뭐 한다고요? 제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 20% 지방교육세. 자, 세부담 상한 토지 건축물은요 무조건 100분의 150. 얘는 가격 상관하지 않습니다. 주택은 가격에 따라 달라지죠.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는요 105.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요 110.
6억 원이 초과되더라도요. 130. 자, 물납 요건 얼마 초과해요? 1천만 원 초과. 뭐로만 물납돼요? 관할구역 부동산. 아까 관할구역에 관계없다고 표현하면 틀린 거예요. 지방세니까. 자, 물납 신청은 언제까지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그래서 5일이 왜 나와요? 10일 전까지. 자, 분할 납부는요. 250만 원 초과. 일부 세액을 납부기한이 지나서 2개월 이내. 얘는 언제까지 신청하면 돼요? 납부기한까지. 납부기한이. 이게 물납하고 차이점. 물납은 10일 정도 시간을 줘야 돼요. 우리가 과세관청. 여기까지 확인됐어요? 다시 한번 이쪽 보세요. 익힘장만 암기한다고 고득점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익힘장을 암기하지 못하면 세법은 8개가 안 나올 거라고요. 근데 익힘장만 이게 선행으로 기억이 되시면 12개 이상을 무조건 맞게 드릴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요거를 무조건 6월 말까지 무조건 키워드 암기하셔야 돼요. 이건 최소한 내가 암기해야 될 예의. 이것도 암기를 못 해놓고 세법 점수가 나오기를 바란다. 그건 불가능한 얘기니까 요거만 암기해 주시면 제가 7, 8월 달에 무조건 점수 다 올려드려요. 걱정하지 마시고. 믿으셔도 돼요. 12개 이상 세법. 세법 12개 이상 맞으면 대박이거든요. 12개 맞는 사람 없거든요. 맞게 해드릴 테니까 요거만 6월 달까지 무조건 암기해달라고. 몰라도 돼. 그냥 암기하시면 돼요. 이해하고 암기한다? 그건 10년 걸려도 안 돼요. 그냥 무조건 모르면 지문을 암기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객관식은 내용을 이해 못하더라도 지문이 암기가 되면 맞춘다고 세법 숫자를 바꾸니까. 요거 좀 부탁을 드릴게요. 요거 암기하고 계시죠? 체크만 하고 계신 건 아니죠? 암기를 하고 계시다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진짜 암기할게요. 손 들어봐요. 아주 그냥 자, 130페이지 130페이지 진짜 그 코로나 주의하십시오. 최근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지금 이게 약간 거리두기를 완화시키는 나라가 오늘도 기사 나왔는데 이게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좀 계속 약간 증가 추세가 있는데 항상 그 대중교통 이용하실 때는 그 저기 마스크 이렇게 쓰고 다니시고 손 잘 닦으시고. 우리 학원에서 이거 한 분이 나오면 난리 나는 거예요 지금. 저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코로나 안 걸려요. 안 걸릴 이유는 딱 2개가 있어요. 비타민을 워낙 많이 먹어요. 그리고 마늘을 많이 먹어요. 흑마늘즙을 제가 하루에 2개씩 꼭 먹어요. 유기농으로. 그 오래됐어요. 그리고 비타민C도 많이 먹어요. 비타민C만. 자, 130페이지. 이런 자신감을 갖고 살아야죠. 130 가셨어요? 자, 맨 상단 박스. 이제 고액 자산가들이 내는 세금이 종부세인데 그 박스 보시면요. 재산세 세율 구조 중에서 파란 글씨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된 물건이 3개가 있죠. 그 3개가 뭐예요?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 별자 이위주택. 얘들만 고액 자산가들이 내는 세금이 종합부동산세랑 관련이 되는데 지금부터는 제가 이유는 강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잠깐 요소를 보시면요. 순서를 좀 바꿀게요.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그럼 부동산 내에 여러 개의 토지 건축물이 있는데 우선 주택, 이 주택에 별장은 포함됩니까? 제외됩니까? 제외됩니다. 별장은 재산세는 내지만 뭐는 내지 않는다. 종부세인데 이거 먼저 설명드리면 재산세는 별장이 세율이 1000분의 40이죠. 1년에 4%요. 엄청난 세금입니다. 그래서 별장은 이미 재산세에서 충분한 제재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제재를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토지 중에서도 2개만 이 부동산에 들어와요. 종합합산 토지, 투기 목적으로 이용되는 거. 그럼 종합합산으로 빠지는 토지는 요 종합부동산세 부동산에 들어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업 목적으로 이용되는
별도 합산으로 빠지는 토지만 요 종합부동산세 대상에 들어오니까 분리로 빠지는 토지 부분하고 그게 공장이든 상가든 건물 부분은 이 고액 자산가랑 관련이 없다는 거. 그게 이제 맨 밑에 칸을 보시면요. 종합부동산세 과세 방법인데 주택의 별장은 제외되고 토지 중에서 종합합산 토지라 별도 합산 토지만 종합부동산세인데 고액 자산가 기준 숫자 암기할게요. 주택은요 6억 초과, 종합은요 5억 초과, 별도는요 80억 초과. 이 숫자 암기하지 못하면 문제 못 풉니다. 역시나 과세 표준 계산할 때 법에서 종합, 공정, 시장, 가입비를 곱해야 되는데 그 비율이 여기서는 모두 100분의 90. 작년 대비 역시나 이 보유 관련 세금이 늘어나면 안 되죠. 재산세와 동일하게 세부담 상한을 두고 있는데 원래는 모두 100분의 150인데 두 군데만 예외를 둡니다. 강화를 시키는데 조정 대상 지역만 놓고 봤을 때 2주택자는 세부담 상한 비율이 100분의 200. 전국으로 합쳐서 3주택 이상이면 세부담 상한이 100분의 300. 엄청나게 제재가 올라가죠. 이 숫자 암기하셔야 돼요. 이 숫자가 기억나지 않으면 지금부터 문제는 못 풉니다. 자, 시간 10초. 여기까지 확인됐어요? 자, 그러면 잠깐 앞에 보시면 주택으로 제가 가정해 볼게요. 주택. 만약에 어떤 사람이 4억 원대, 2억 원대 주택을 세 채 갖고 있다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세 채를 모두 합쳐요. 왜? 종합 부동산세. 그래서 그 사람이 6억 초과를 판정할 때는 여기서는 주택별로 판정하는 게 아니고 세 채 주체를 뭐 한다? 합친다. 이게 지금까지 배우셨던 재산세랑 차이 있죠. 재산세는 2개 이상 주택을 합하지 않습니다. 다만 종합 부동산세니까 합자가 들어가죠. 주택은 주택끼리 뭐 한다? 합쳐서 6억 초과니까 합치면 얼마예요? 10억. 그럼 6억 초과되니까 납세의무를 진다는 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 어떤 사람이 10억 원대 주택을 한 채 갖고 있는데 이 한 채를 봤더니 남편분하고 아내분이 지분을 균등하게 공동으로 소유합니다. 그럼 개인별로는 주택 가격이 남편분이 5억 원대, 아내분이 5억 원대니까 이때 납세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무슨 소린가 하면 합하더라도 네 것만 합치는 거예요. 남편하고 아내는 인격체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니까 남편 재산 따로, 아내 재산 따로니까 여러분들이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고 싶으시면은 단독 명의로 하지 마시고 공동으로 나누세요. 그러면 개인별 과세에 의해서 이분들은 합법적으로 세금을 안 냅니다. 이 중요한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른쪽 페이지 1번 문제 보실래요? 이게 만만치 않은 문제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자산이 아닌 것을 찾는 것인데, 자, 기억 보시면요, 키워드가 차고용 토지 동그라미, 차고용 토지 동그라미 했어요. 자, 저를 잠깐 보시면 여러분들 차고용 토지는, 자, 집중, 차고용 토지는 분리 대상이에요, 종합 대상이에요, 별도 대상이에요? 별도. 차고용 토지는 제가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게 왜 사업자 등록을 하냐면, 앞으로 가보실래요? 기억에서 앞에 가시면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이잖아요. 사업. 자, 그럼 앞에 볼게요. 이 차고용 토지는 토지가 뭐로 가요? 별도 합산이니까 지금 배우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입니다. 얘는 맞죠? 판단 끝났고요. 니은을 가시면 국내에 있는 부부 공동명의인데 지분 비율이 동일하고요. 1세대 1주택을 공시가격이 얼마? 10억. 그럼 요거 설명했네요. 요거 10억 원인데 남편분하고 아내분이 2분의 1 지분이죠. 그럼 개인별로 5억이니까 6억 초과가 아니죠. 그럼 종합부동산세랑 관련이 없죠. 그러면 대상이 아닙니다. 6억 초과 안 되니까. 이거
공장용 건축물 앞에 볼게요. 여기 지금 건축물이 어디 있습니까? 상가, 건물이든 공장, 건물이든 건축물은 종합부동산세랑 관련이 없다. 그 다음에 리을 보시면 회원제 골프장 토지는 토지가 분리로 빠지죠. 분리로 빠지는 것은 종부세랑 관련이 없다. 그럼 지금은 관련이 없는 거 찾는 것이죠. 그럼 관련이 없는 건 뭐야? 니은, 디귿, 리을. 답은 5번. 이 문제를 못 맞춘 사람들은 15년도에서 세법으로는 합격을 못했다고요. 보유 관련 세금에서 세법이 미스가 나면 세법 점수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토지가 불리고 종합이고 별도인지를 판정 못하시면 그 각각 문제 한 문제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아까 세율도 영향 미치고요. 종부세가 영향 미치니까 보유 관련 세 문제가 네 문제가 붕 떠요. 감당 못합니다. 무조건 정리하셔야 돼요. 자, 밑에 2번 풀어보세요. 2번. 얘는 지금 대상인 거 찾는 것이죠. 1번. 별장은 대상이 아닙니다. 2번은 지금 농지 물어봤고요. 키워드가 하나 보이시죠? 사회복지사업자. 그럼 연도를 봐야 되는데 1990년 5월 1일부터니까 5월 31일 이전부터 갖고 있는 거 맞죠? 그럼 얘는 토지가 분리. 분리로 빠지는 것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니고요. 3번하고 4번은 뭘 물어봤나요? 건축물. 건축물은 종합부동산 대상이 아니고, 자 5번 또 나왔네요.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물 밑에는 토지 물어봤죠? 그럼 앞에 보세요. 이 토지가 뭐로 빠져요? 종합합산. 투기 목적인 종합합산 토지는 지금 배우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에 들어가네. 이 대상 내에 세 개가 있으니까. 확인됐어요? 답은 몇 번? 5번. 그럼 또 느끼시죠? 토지를 내가 판정하지 못하면 문제는 손을 댈 수가 없다. 그래서 지난주에 배웠던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토지 판정했죠. 그게 세법의 당락을 결정합니다. 거기는 뭐 숫자가 그렇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무조건 정리하셔야 돼요. 됐고 넘어가시면요. 자 4번 문제 보실래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인데 1번 보시면 주택 외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맞죠? 여기 봐봐요. 여기 지금 건축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주택분 재산세 납세무자로서 주택분 과세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뿐만 아니라 재산세도 세대별로 합산한다. 자, 뭔 뚱딴 제대로 볼게요. 재산세에서 주택은 여러 채 주택을 합친다, 합치지 않는다. 합치지 않는데 종부세는 합치죠. 합치더라도 네 것만 개인별로 합산하는 것이지 세대별, 가족 거를 합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재산세는 어떻게 하고요? 주택별로 각각 계산.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합산. 재산세는요, 주택별로. 종부세는요, 개인별로 합산. 재산세는요, 주택별로. 종합부동산세는요, 개인별로 합산. 자, 5번 또 나왔네요. 와, 국가 등이 1년 이상, 자, 무상으로 공공용에 사용하죠. 그럼 무상이니까 유상이 아니죠. 그럼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맞잖아요. 확인 되셨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종합부동산세 납세무자인데, 자, 주택은 합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 종합도 합한 금액이 5억 원을 초과, 별도는 합한 금액이 얼마 초과? 80억 원 초과. 그 다음에 과세표준 산정인데, 자, 여기부터는 좀 쉬었다 하겠지만, 자, 숙제 내드릴게요. 자, 한 장 넘어가시면요. 한 장 넘어가시면, 맨 상단에 135페이지.
130 오른쪽 페이지. 합산 배제주택과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박스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쉬는 시간에 한번 토론을 해보실래요? 왼쪽에 있는 합산 배제주택은 지금 여러 개가 적혀 있죠. 이 합산 배제주택 중에서 1세대 1주택을 판정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 지금 2개밖에 없잖아요. 임대라 국가등록문화재. 그러면은 이 합산 배제란 말하고 주택수에서 제외란 말이 뭔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쉬는 시간에. 이거는 토론 한번 해보십시오. 답이 나오나. 그래서 이거를 맞추시는 그룹은 제가 밥 사드릴게요. 언젠지는 몰라. 됐어요? 자, 다시 한번 앞에 보시죠. 재산세에서 주택은 저를 보세요. 토지 건물을 합치고요. 주택이 아닌 것은 토지 계산 따로, 건물 계산 따로. 그럼 이 건물에는 상가 건물, 공자 건물 다 들어갑니다. 다만 주택 건물은 안 들어가겠죠. 주택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은 요거 중에서 누진세율을 차고 있는 것은 3개. 종합합산 토지, 별도 합산 토지, 별자 이외주택. 요 3개만 지금 배우는 고액 자산가인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고액 자산가 기준이 주택은요. 공시가격으로 6억 원 초과. 종합은요. 5억 원 초과. 별도는 80억 초과인데 주택은 주택끼리 뭐해서 합치고 종합은 종합끼리 합쳐서 별도는 별도끼리 합치는데 얘들은 관할구역이 국가니까 전국 걸 전부 다 합친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합니다. 그리고 3교시 배워요. 과세 표준 계산할 때 법에서 정한 공정시장 가액비를 곱하는데 모두 얼마로 간다고요? 100분의 90. 이 숫자 바꿀 거예요 올해. 그 다음에 작년 대비 세금이 늘어나면 안 되니까 세부담 상한인데 원래는 150. 그럼 대부분 150인데 2군데만 예외. 조정 대상 지역내 2주택은 200. 전국으로 합쳐서 3주택 이상이면 300. 그럼 이거 말고 나머지 주택하고 토지는 모두 얼마로 간다? 150. 기억하세요? 여기까지 하고 쉬어답니다.